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10분이 모여가지고 333에서 9년간 주택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주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사기당하게 되고요. 재산을 날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경매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차인들 중에 결국 전세 들어가가지고 보전금을 날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해서 결국 보전금을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분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 날리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꼭 배우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왜 경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이 경매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안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꼭 배워놓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가 착하신 분들, 서민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 요건이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경 김동수 박사입니다. 수업은 3월, 6월, 9월, 12월 달에 개강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화요일 날은 수성대학교, 수요일 날은 영남이공대학교 정규 과정으로 해서 초중급 강의를 하고요. 목요일 날은 실전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실채권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및 공동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실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날은 학원에서 단기 속성반 중심으로 해서 개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지금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임대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해가지고 한창민 의원 등 10인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법안들을 이번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등 발의한 평가 및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계약갱신권으로 인한 이중 가격 문제를 이미 수년째 겪고 있다 하면서요,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폭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세 매물은 이달 들어가서 23,000건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전세가 줄고 있는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24,000건대에서 19,000건대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반전세로, 반전세가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돼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성 한섬닷컴 기자께서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저는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줄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전세 제도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또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깡통 전세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 전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사기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 전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월세 아깝다고 전세 하시는데 이 월세 아까워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전세 하지 마시고 월세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액임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액임차 금액에 보전금을 걸고 결국 월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반전세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건데요. 그분이 똑똑하신 분입니다. 왜? 보전금 억을 날려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좋아하지 마시고 월세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 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333 입법 이거에 대해서 국민 86%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섰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시게 되면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대차 기간 연장 지금 현재 2년입니다. 계약하면 무조건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연장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경직 그리고 유통 물량이 감소하겠죠. 신규 계약 다가 결국 계약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올리게 되면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 1에서 2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간 이렇게 하는데요. 3년을 해가지고 2회가 하게 되면 9년이 됩니다. 9년이 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내가 집을 사는데 9년 동안 5%밖에 못 올리고 계속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주인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도 5년을 하다가 지금 10년을 올렸습니다. 이건 올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결국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적습니다. 건물주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 계산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을 하는 것이 표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요. 10명 중에 5명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결국 다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 50%를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어마무시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를 월세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이게 0시 지금은요 전이 점유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당하고 임차인 계약을 같이 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대항력이 없는 왜 다음날 0시부터 허락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가 이 건조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일 0시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 같은 날 건조당 설정하고 같은 날 전입 점유를 했는데 결국 이걸 0시로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먼저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당권자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재산이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전 설정하게 되면 결국 이 건전항을 통해서 내가 채권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안정성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출해 주겠습니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0시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건전항하고 전입을 같이 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보전금을 날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요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이렇게 0시부터 한다, 당일 0시부터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시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자.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송 없이도 할 수 있는,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경매 진행이 되고 결국 주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권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권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권 해도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 건물은 전체가 되는데 이 임차인은 일부 한 호에만 결국 전세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서는 경매 신청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전세권과 같이 가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뭐 신용 하락, 위치, 거래 위쪽, 남용 우려 이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그래서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뭐 4대 보험 납부 내역 제출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것을 우리 임차인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침해, 과도한 행정부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인 변경 시 통지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신설 이것은 결국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다. 이거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변경할 때 통지하는 요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 지연이나 실무상 복합성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일 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는 담보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날짜로 보지 않고요. 건전항권, 담보권입니다. 건전항이나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나, 그 다음에 뭐 건물 전세 전세권, 그 다음에 배당기일. 이러고 임차인들끼리 싸울 때는 전입, 확정일자한 임차인이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현재가 맞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약 날짜로 생각하게 되면 자 건전항권자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금액이 앞으로 계속 상승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승되게 되면 이 건전항권자 입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융권 대출 위축, 리스크 증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담보권 설정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래픽은 홍정현 미술기자가 했고요. 뉴스핌 뉴스 기자가 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임차권 등기 설정되면 경매 신청권을 전세권과 같이 부여주자.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한테 한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333 그리고 뭐 대항력을 당일 0시부터 한다든지 그리고 최우선 변경 금액을 계약 날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현재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입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